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제3강 비진입 표시와 통정어휘 표시 이 학습 포인트 두 개 테마를 동시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먼저 비진입 표시 107조 보겠습니다.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야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인데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야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지만 그러나 예외적 무효입니다. 그럼 다시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야님을 알았거나 이를 다 밑줄 나오죠.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줄 있죠. 그럼 이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앞에 알았거나 있잖아요. 이건 몰랐다,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답니다. 이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이항에서 전항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법조문 정리합니다. 비진입 표시 원칙 유효인데 단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의 악의를 공부합니다. 선의가 어떤 걸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인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죠. 그 무과실은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답니다. 한편 과실도 몰랐죠?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 몰랐다요. 근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악의는 알았으니까 과실, 무과실이 없습니다. 이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악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법조문 잘 정리하셨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비진입 표시를 여기다 대입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 비진입 표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무과실 유효인데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라 자, 알았다 반대말이 몰랐다 선이고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다시 상단에서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소무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수가 과실이거든요. 반대가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할수, 상소무 외웠죠. 상할수, 상소무. 그리고 비진입 표시는 상할수 무효고 상소무에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라 강박은 먼저 강강의 신조에서 반사회적 범일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그래서 107조인 비진입 표시 아니다. 그리고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때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쭉쭉쭉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비진입 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X. 2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그다음 다 틀렸죠. 이땐 그냥 무효죠. 무효.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제착 사강 딱 네 가지고 나머지 다 무효입니다. 여기도 무효입니다. 3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의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 맞았죠. 상선모의 하나여 유효. 4번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게 진이죠. 5번 표의자가 자 강박 동그라미 강박 나오면 제일 끝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강박은 비진입 표시 아니다 여기서 알았죠? 외워야 됩니다. 그럼 바로 끝나죠. 중간을 볼 필요 없죠. 강박은 절대 비진입 표시 아니다. 해서 X가 됩니다. 그 다음 108조 허위 표시입니다. 자,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무효란다. 둘이 짰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고 2항에서
전항의섭시 모유는 다음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죠. 선이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모유입니다. 더이 표시가 가정행위고 당사자 간에 언제나 모유지만 그 모유 가지고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이기 때문에 과실도 보호됩니다. 아까 선이가 과실, 무과실 두 개 있었죠. 둘 다 보호된다. 선이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했잖아요. 이게 선이는 과실, 무과실 포함하니까 여기는 선이 3자이기 때문에 무과실 요한다 틀리죠? 과실도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사례가 잘 나오니까 자, 여기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가 심해 제일 잘 나오죠? 첫 번째, 이제 감남역이 X란 부동산인데 을료를 끔찍이 사랑해서 을에게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가장해서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이와 비교할 게 아리 사례,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은 A 돈 떼어먹어 야겠어요. 그럼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지 모르니까 이걸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가장 매매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럼 윗사례, 아랫사례 차이점이 뭔가요? 그렇죠. 윗사례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길 진정의사가 있는데 아랫사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윗사례, 가장 매매는 무효지만 무효석이 감춰진 행위, 증여, 이게 은닉행위, 이게 유효인가? 이거 유효죠. 갑과 을은 둘 다 증여의사에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 등기 유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을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럼 병은 납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앞사람 을료가 유효니까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적법하게 병이 승계받으면 병은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뭘 알았던 어쨌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을료가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은 배에 가면 끝납니다. 100은 100입니다. 근데 아랫사리는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사고 없으니까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갑은 무효인데 을에게 이행했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이게 103조 무효인가?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랫사리는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103조 아닌 거 강강어 신조였죠. 강의 강제 집행 여기 나왔죠. 허허가 통정허위 표시 이건 108조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나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말소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입니다. 그럼 앞사람이 무효이더라도 무효 사유가 통정허위 표시면 선의 3자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선의인가 악인가를 나눠봅니다. 그럼 보통 병 앞사실 몰라 선이겠죠? 그럼 어떤 누구도 병에게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병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반면 병이 악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가진 거 없어서 수학으로 0입니다. 근데 여기는 선이 3자 보호가 있으니까 병이 선이라면 0이 예외적으로 100 유효로 바뀝니다. 근데 악이라면 원칙대로 0이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세 줄로 끝나요.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 앞사람 0이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선이 3자 보호가 있다면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다. 단병은 보통 앞사실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 2번. 갑오늘에게 자신 토지를 증여 동그라미 씁니다. 유효, 증여 유효. 증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갑과 을은 마치 매도 동그라미 씁니다. 무효, 무효.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입니다.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증여가 유효니까 등기 유효 써 유효. 등기를 하였다. 그 뒤 그럼 을을 써요. 100. 유효니까 100. 을은 병 너도 무조건 100. 병은 앞사람 을이 100이라 병은 선납불문 무조건 100. 병에게 토지 매도하고 이전한 게 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을명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죠. 유효. 2번 갑을 사이 매매와 증여는 모두 무효가 아니죠. 증여는 유효. X. 3번 병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에가 틀렸죠. 병은 무조건 100이니까 악이어도 무조건 100.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X. 4번 을은 자 악이병 동그라미 씁니다. 100, 100. 악이병을 상대로 금형이 등기 말소 총괄할 수 없다. 맞았네요. 유효. 5번 갑은 다시 악이병 동그라미 씁니다. 100, 100 유효. 100은 100이니까 병을 상대로 금형이 등기 말소 총괄할 수 있다가 틀렸죠. 없다. 6번 병 소요 100, 100 유효 100. 병이 갑을 사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 알지 못한데 선이네요. 선이면 무조건 100이죠. 악의도 100이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100.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X입니다. 100은 100으로 모든 게 끝났죠. 다음 3번. 갑은 채권자의 강제입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가 통정이죠. 통정허의 매매 동그라미 매매 씁니다. 무효.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씁니다. 무효. 무효. 등기를 의뢰게 해주었다. 을 무효죠. 그 후 을 써요. 0,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동그라미 칩니다. 모르는 병 동그라미. 그럼 너는 100. 모르는 병 선의병 보호돼서 100. 자, 이래가고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을 사이 매매는 무효 맞았죠. 108주 무효. 2번 병 100이죠. 100 써요. 100.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갑은 병 100이죠. 100. 100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종가할 수 없어요. 4번 을도 병 100. 병에 대해서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 종가할 수 없다. 5번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신 선의를 증명할 책임 없죠.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가장 양도인 갑이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6번 병 100. 병이자 선의 동그라미 쳐요. 선의더라도 과실 동그라미. 그러면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의.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죠.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X. 7번 갑을 매매 계약은 A 동그라미 A가 금전 채권자라면 A는 금전 채권자라면 채권자 취득권 대상이 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 무효인지와 상관없이 또 별도로 금전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득권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로 채권자 취득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이 시간에는 두 가지 테마를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비신임 표시와 통정의 표시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